안녕하세요. 2026년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?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. 그래서 집 딱 한 채 있는 나는 괜찮은 거야? 자,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. 얼마 전이었죠. 한 고위 경제 관료가 툭 던진 이 한마디에 부동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. 아니, 50억짜리 집에 보유세가 5천만 원이라니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. 이거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닙니다. 정부가 부동산 세금 제도의 판을 아예 새로 짜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거든요. 이건 이제 다주택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. 똘똘한 한 채면 괜찮겠지 했던 1주택자들까지 사실상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.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까지 민감한 세금 문제를 건드리는 걸까요? 그것도 이렇게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면서까지 말이죠.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. 자, 정부가 이 보유세 인상이라는 아주 민감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진짜 속내, 지금부터 그 핵심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구조가요,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좀 독특합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, 즉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들 입장에선 집을 파는 것보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인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. 그래서 정부의 셈법은 아주 명확합니다. 집 그냥 가지고만 있기엔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어주지. 이거죠. 보유세를 높여서 집 가지고 있는 비용 자체를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세금 부담을 못 이긴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할 거고 시장에 매물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는 계산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유세라는 녀석의 정체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. 도대체 이게 뭐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지 그 속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보유세, 이름 그대로예요.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이죠.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지방세인 재산세, 그리고 또 하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, 우리가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칼을 대려는 핵심 타겟이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, 종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재산세에 더해서 일정 기준을 넘는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에요.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. 계산법이 좀 복잡해 보이죠? 근데 핵심만 짚으면 간단해요. 내가 가진 집들 공시가격을 다 더하고 거기서 일정 금액을 빼준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세금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.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3단계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. 이게 진짜 히든카드거든요. 현재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%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정부 입장에서 세율을 직접 올리는 건 국회도 통과해야 하고 반발도 심해서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죠. 근데 이 비율은요.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시행령으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.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거죠. 세율은 그대로 둬도 이 비율만 80%, 100%로 싹 올리면 세금은 확 오르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많은 분들이 밤잠 설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집 딱 한 채 있는 나는 괜찮은 거 맞아? 이 질문 같이 한번 풀어보죠. 일단 법적으로는요.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줍니다. 12억 원. 와, 꽤 큰 금액이죠? 그래서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나는 해당 사항 없어 라고 생각해 오셨을 거예요.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. 내 집 공시가격은 12억 안 되니까 나는 종부세랑 완전 상관없는 사람이네. 과연 그럴까요?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. 1주택자라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요즘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면 내 집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서 어느 순간 12억을 훅 넘어버릴 수 있어요. 둘째,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꿔서 12억 공제는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줄이자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치트키, 공정시장가액 비율, 이걸 높여버리면 집값은 그대로인데 내야 할 세금 기준액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요. 세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딱 보입니다.
이게 계단식 구조라서 내 세금 부과 기준액이 아주 조금만 올라도 다음 칸으로 점프를 해버려요. 그러면 세율이 확 뛰면서 세금 부담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아직 모든 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.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들을 짚어드릴게요. 가장 먼저 해보실 건 미리 계산해보기입니다. 만약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%가 되면, 100%가 되면 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. 또 고가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아,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날짜, 매년 6월 1일. 이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. 이날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해 보유세가 결정되니까 집을 사고 팔 때 이 날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엄청난 절세 팁이 될 수 있습니다. 2020년 보유세 부담이 현실이 됐을 때 과연 지금 내가 가진 이 집은 계속해서 든든한 자산으로 남아 있을까요? 아니면 매년 현금을 빨아들이는 골치 아픈 부채가 될까요?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자산 계획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첨부하세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릴 가장 중요한 정보, 가장 알기 쉬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